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바이오 영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밥한바라고 많이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밭대리 원래 제가 이제 상반기에 그 배반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재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제가 요즘에 밥한바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밥한바로 하자. 여기가 좀 주력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렸고, 밥한바는, 반은 밭대리입니다. 밭대리고, 네. 반은 역시나 반도체. 그 다음에 반은 바이오예요. 요렇게 해서 요 세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그 바이오 섹터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약간 뒷북 영상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해요. 근데 저희 라이브를 들어보신 분도 아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이나 아니면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2주 전부터 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특히 영상도 이미 올려드리려고 찍어놨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편집팀의 실수로 영상을 못 쓰게 되는 바람에 제가 다시 찍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인덱스하게 좀 찍고 싶었는데 이건 또 편집이 또 걸리는 것 같아서 인덱스한 영상은 자료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제가 첨부를 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바이오가 급등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연속적인 흐름이 나올까? 아니면 이 급등에 내가 팔아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쨌든 핵심적으로 좀 짧게라도 영상은 올려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라이브에서 제가 바이오를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좀 간추려서 이야기 드릴 영상이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제가 바이오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싸다라는 거예요. 바이오가 싸다라는 건 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바이오는 대표적으로 고평가를 받는 고밸류를 받는 섹터였는데 최근에 쌉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언더퍼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언제 동안? 3년. 3년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팬데믹 때 반짝 상승을 많이 하긴 했어요. 백신 관련해서 반짝 상승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면서 계속 그때부터 계속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가 안 좋고 그러니까 바이오가 시장에서 외면당한 이유는 바이오 섹터의 문제였죠. 왜냐하면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보다는 너무 거짓말쟁이였잖아요. 실제로 능력은 안 되는데 주가만 띄우기 위해서 뭐 신약 개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팬데믹 때도 뭐 백신을 만든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가 부양에만 신경을 쓰고 실제로 매출은 안 나오고 기대감을 모으게 했었던 대부분의 신약들은 임상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메인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언더퍼폼을 엄청나게 오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 괴리율이 굉장히 크죠. 예. 지금 업종 지수인데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닥 내의 제약 바이오는 엄청나게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괴리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근데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졌다라는 건 다시 이 괴리율을 좁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은 안 들어올 거예요. 메인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게 좀 생겼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한양행이 일단 스타트를 걸었어요. 바이오 섹터의 봄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에서 2018년의 흐름을 보면 여기에 스타트를 건 건 한미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신약을 개발하면서 신약 개발 붐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의 붐이 일어났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레이저 티닙을 통해 가지고 이 부흥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바이오 섹터가 신뢰도를 잃은 건 신약을 만든다,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됐던 거예요. 대부분 막 임상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신뢰도를 잃었는데 유한양행이 이 잃어버린 신뢰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식으로 오랫동안 주가가 바닥이면서 파이프라인이 좀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신약 만드는 모멘텀만 받으려고 파이프라인만 막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임상 실패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이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대부분 다 노출됐다라는 거.
지금까지 임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파이프라인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이오의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부각받는 종목들이 있죠. 핵심이 치매 관련, 그 다음에 당뇨병 관련, 그 다음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요런 약들이 시장의 주목을 끌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흐름 자체가 흐름이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전에는 뭐 물론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흐름이 좋았지만 최근에 그네들 흐름은 안 좋긴 하지만 치매 관련 신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병 관련 신약, 특히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2형 당뇨병 신약 같은 경우가 이게 체중 감량 관련 또 신약으로도 좀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쪽 관련 모멘텀이 지금 현재 꽤 이슈가 많이 붙고 있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로벌적으로도 바이오의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서 국내 시장 쪽에서의 바이오가 좀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프라인들이 좀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일단은 많이 대거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파이프라인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만한 시기라는 거죠. 이건 역시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유한양행이 여기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머지 관련 종목들의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미 신약이 판매되고 있는 것도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고질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고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출이 안 났어. 그냥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프리미엄을, 멀티풀을 받았다면 최근에 주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도 되고 있고 실적도 괜찮아요. 특히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것도 보면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이런 것들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 현재는 붙어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꺾이는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바닥에서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초입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여전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건데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돼야 돼요. 일단 실적이 찍히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에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다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가 오른다고 해서 아무 바이오나 막 사시면 안 돼요. 예전에 바이오 붐일 때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들 있죠. 오히려 그들 종목은 더 위험합니다. 바이오 섹터가 상승하는 지금 초입구에는 그네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네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쟁력이 없고요. 실적도 안 찍힙니다. 단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종목들은 급등 후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체질이 바뀐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인 거예요. 오스코텍, 아시는 것처럼 오스코텍은 레이저 티닙을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잘 안착시키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괜찮게 찍힙니다. 그 다음에 임상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노이즈도 끝났죠. 임상 실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노이즈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으니까, 이러면서 파이프라인 경쟁력이 좀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실적은 뭐 엄청나게 찍히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 기대감이 그래도 가장 높은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런 라인업 이벤트도 생긴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종목들, 그래서 요 네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이 종목 말고도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으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전의 영광,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오가 많이 떴을 때 그때 상승을 많이 했던 바이오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헬릭스미스, 셀리버리, 셀루메드, 네이처셀, 그 다음에 신라젠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뜨긴 하겠지만 이게 체질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 위치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은 저는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비해서 체질이 바뀐 애들을 좀 중심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제가 바이오에 대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와 관련된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